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인도네시아는 첨단 전투기 공동개발국에서 퇴출될 것이다. 인니가 요구하는 기술 이전을 설령 받는다 해도 그들이 제대로 된 전투기 하나 개발할 수 있을까? 4.5세대 KF-21 전투기 개발에 이름만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름마저도 걸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이가 출고한 시제기 대수는 총 4대, 그리고 모든 시제기에 인니의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함께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24일 공개된 시제 5호기에는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빠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엇인가로 덧대어져 있어서 태극기만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인니 매체 리뷰 백화시와 항공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온라인도 집중해서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5번째 KF-21 보라매 시제기에서 인도네시아 국기 제거라는 기사를 통해 24일 한국 대통령 카이 방문으로 공개된 KF-21 시제 5호기 출고식에서 인니의 국기는 사라졌다며 지난주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만났고 그 회의에서 KF-21 프로젝트에 대한 자카르타의 약속이 다시 강조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항공기를 인도하기 전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완납한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시제기는 단 한 대인데 그 시제기가 바로 이번에 공개된 시제 5호기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시험 비행을 선보일 시제 1호기에서 4호기에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었지만 정작 인도네시아가 받아야 할 시제 5호기에는 인니 국기가 가려져 있었던 것인데요. 즉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측에 대한 한국의 경고이자 뜻을 확실히 알려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인니가 개발국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의 기류가 바뀌었다. 인도네시아 측의 기술 이전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총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10년간 할부에 연간 1,700억 수준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다름 아닌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인니 매체 쿰파란 뉴스의 지난 11일자 기사 KF-21 보라매의 미국 수출 방해로 인한 기술 제한이라는 보도에 따르면 프라부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타국의 방산무기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인도네시아 공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는 국내 산업을 통해 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프라부어가 지난 11월 8일 인니 공군 전국 세미나에 참석하여 아직 부족한 기술은 다 6개 있고 이전받기 어려운 기술은 9개 정도 남아있지만 우리는 48개의 기술을 얻었고 이로써 최소한의 노력은 다했다고 말했답니다. 매체는 한국이 KF-21 보라매 개발을 위해 대부분의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했다면서 129개의 핵심 기술이 있지만 미국은 4개의 핵심 기술을 어느 국가에게도 주지 않았고 9개의 핵심 기술은 한국은 가졌지만 인니는 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10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해외정책 커뮤니티 워크숍에서 공군 장성 출신 국방부 사무총장 에리스 헤리안토는 인도네시아는 기술을 점진적으로 이전받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는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외교가 필요하고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이 기술 지원 협정을 체결한 129개 기술 중 TAA는 120개 기술만 제공하고 나머지 9개 기술은 아직 제공되지 않았으며 단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이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4가지 핵심 기술은 지속적인 요청과 로비가 필요할 것이며 우선 TAA의 첫 시작은 한국에서 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TO10과 KF-16을 만들 때 수출 면허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서 한국도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고려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마스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 훈련, 세미나, 취업 교육 등을 통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죠. 인도네시아 매체가 말하고 있는 4가지 핵심 기술은 KF-21의 핵심 장비인 에이사 레이더, IRST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EOTS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 RF 제머 등 4가지이고 이를 모두 한국은 자체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즉 인니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인니는 KF-21의 핵심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한국이 조금 더 노력해주거나 아니면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분담금 지급을 미룬다는 것과 그래도 최소한의 기술은 확보했기에 성과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보도는 그동안 한국 측 전문가들의 발언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 신빙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라고는 고작 국방부 관계자 또는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
프라보어의 말을 옮겨 적은 것뿐이고, 더욱이 프라보어가 누구입니까? 대우조선 잠수함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한국이 자만기간 3개월도 안 되는 잠수함을 팔면서 기술 이전마저 인색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프라보어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라보어의 발언은 조금이라도 더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판을 흔들려 했던 것이고, 또 있지도 않은 자신의 성과를 어필하면서 다음 대선에서의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원래 패배자의 인자 새끼들이 자격지심에 늘 어디 가서 꼬투리 잡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알아봐달라 생떼 쓰듯 딱 그 정도 수준의 언급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을 엄청 원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겠고, 그렇다면 정말로 프라보어의 말처럼 인도네시아는 자체 생산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정광성 KFX 프로그램 단장의 최근 발언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유튜브 프로파일럿에 출연한 정광선 단장은 인니 측을 어떤 기술적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는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종 기술 자료는 절대 넘기지 않는다며, 나중에 시험 비행 다 끝나면 인니는 5호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이것 자체도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현재 엔지니어가 와 있는 상황에서 단지 현장 OJT 수준, 실습 수준의 경력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완납해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이 되더라도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T-50을 개발하기 전까지 F-5 제공호와 KF-16을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두 번에 걸쳐 300여 대에 달하는 항공기를 제작해봤지만 결국 T-50을 혼자서 개발할 수가 없어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T-50을 개발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 파견되어 온 40명이 아무리 보고 간다 한들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개발할 수 있겠는가, 개발 능력이 되겠는가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인도네시아는 밀접하게 들어와야 심도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데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일 뿐 우리는 잃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광선 전 단장의 말씀처럼 실제로 한국은 잃은 것이 없고 앞으로 잃을 것도 없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진행하면 개발과 동시에 50대를 수출함을 시작하는 것이고, 혹여나 판을 없더라도 계약대로 집을 완료한 분담금 2천억을 위약금으로 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미납 때문에 개발 당시 깊숙하게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기술들도 못 받고 있으니 호구 잡힌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는 것이죠.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는 KFX 인니 버전 IFX 생산을 위해서 2015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들을 구축하였는데요. PDDI에서 구축한 IFX 생산 경납고 및 주익 미익 생산을 위한 복합재 성형 오토글레이브 생산 라인이랑 복합재 성형 생산동이 건설되었는데 결국 분담금 문제로 공장 가동은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인데요. 분담금 제대로 냈으면 시제기도 받고 부품도 납입하고 기업들도 실적을 쌓고 한국 우주 기술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정말 머저리가 따로 없습니다. 한국은 오늘날 KF-21의 개발 생산을 위해 30년 동안 창정비부터 면허 생산과 공동개발, R&D 투자, 기술 협상까지 정말 차근차근 기반을 마련해 온 것인데요. 최우방국인 미국의 기술 이전도 상세히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 그저 한국 업체가 제작한 것을 보고 잘 진행되고 있다 정도만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날의 KF-21은 한국이 좋게 수십 년을 숨죽이고 쌓아온 데이터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는 돈으로도 얻기 힘든 영역이죠. 한국이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때려붓고도 첫 4.5세대기 시제품을 만드는데 30년이 걸렸는데 당장 우리가 4.5세대기 개발을 해준다고 해서 인니가 그 기술을 모두 소화하고 이를 통해서 건실한 항공기를 만들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인니는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항공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그냥 걷어차버린 거죠. 또한 사업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 역시 무너져 다른 해외 수출국들도 인니에게 의구심을 품는 상황인데요. 보잉사는 인니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고 인니가 요청한 F-15EX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인니에게는 테자스가 딱 좋아. 이런 상황 가운데 군사 매체 위아더 마이티는 KF-21이 아시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특집 기사를 내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균형과 전반적인 군용기 사업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신형 전투기 KF-21은 많은 관심을 받아야 마땅하다. 현재 한국 공군은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KF-21은 이러한 기조를 바꾸면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할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초반 전략은 너무 야심찼는데 한국은 국산 전투기를 만든 경험이 없었고 카이의 T-50이 가장 가까운 결과물로 훈련기 경공격기와 전투기는 그 복잡함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 KF-21은 엔진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국산이다. 이에 개발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지원한 항공 컨설턴트 A퓨전사의 대표 반스 일더만은 이렇게 말했다. KF-21의 이번 초도 비행은 지난 10년 동안의 작업이 보람있는 일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조종석, 한정장비, 작동기, 비행주중 등 아마 90% 정도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내용물들이 한국산입니다.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A퓨전사의 대표로서 저는 사실 솔직히 5년 전에는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했는데 록히드 마틴은 설계를 조언하면서 도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미국은 2015년에 4개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한국은 A퓨전사에 요청하여 위제 엔진과 미국 기술,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들을 조종석에 호환시키는 작업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반스에게 한국이 이전 금지된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성공할 것 같냐고 물어봤고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세한 상황을 몰라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난 그들이 필요한 것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아. 반스는 KF-21이 쌍발 엔진으로 설계되어서 연료가 많이 들지만 효율성을 늘리는 등 4.5세대 전투기에 모든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KF-21은 신뢰할 만한 4.5세대 전투기로 보이며 중국을 억제하려는 한국의 동맹국들에게 미국산, 유럽산 전투기 외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 있나 있니? 개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지복을 지가 차버린 걸 5글자로 말하면 인도네시아. 오늘의 한 줄평, 게임 체인저 KF-21 이젠 파트너 체인저로 인니가 판을 뒤엎으면 우리는 국기를 뒤엎자. 반대하면 네 얼굴 풀어보어. 메롱.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